지난 6월 중순 서울 시내에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모여드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마을 주민 800여 명이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생면 일원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로 초여름 뜨거운 날씨에 시멘트 바닥에 앉아 어설프지만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저희들은 신고리 오류코기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건설되어서 지역의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찾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 행진 뒤 청와대 근처까지 진출해 모여 앉았습니다.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의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법적으로 아무 하지 없는 그 허가를 지금 정부가 들어서 중단시킨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건설 중단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간의 연일 맞불 집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4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자 합니다. 핵밀집 세계 1위 울산.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으로 인해 온배수 등으로 소득원이 줄어들어 아이들 교육과 삶의 질이 낙후되고 다른 교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리와 세울 원자력 발전단지,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서생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는 이 부지에 이미 들어선 8기의 원전에 이어 9번째와 10번째로 들어서는 원전입니다. 총 공사비 8조 6천억 원으로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핵이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면서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건설은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중심을 두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약속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원전 건설 중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돈이 1조 5천억이 더 나갔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수원의 입장도 들어보지도 않고 발전사 입장도 안 들어보고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 문제의 핵심은 이곳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전 울타리 바로 옆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단지는 울산과 부산광역시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의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 2호기가 바로 옆으로 고리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가 있고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3, 4호기가 들어선 뒤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해야 하는 지역인데 현재 반경 30km, 울산 대부분과 부산 해운대까지 인구 382만 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38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꺼번에 대피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전 사고가 나면 산업단지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가 경제에도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현황을 봐도 고리 원전은 원자로 수, 설치 용량, 반경 30km 내 인구수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특히 2위 캐나다와 비교해도 대피해야 할 인구수가 120배가 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개 내지 2개 있는 곳이 70%에 달해요. 고리 원전처럼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이 거주하고 그 안에 원전 10개가 들어서는 건 뭐 인류 최초, 세계 최초예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등 13개의 원전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1, 2, 3, 4, 5기가 연쇄적으로 수소 폭발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세계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원자로 2개 이상인 다수호기에서 사고가 서로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 여러 기가 모여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그건 다 단일호기 사고였어요. 하나만 폭발하거나 하나만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동일한 원인을 통해서 4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을 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개의 원전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동시다발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호기 동시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과 연구 정지, 각종 규제 등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구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국내에 도입된 지 50년 만인 2011년 출범한 하비제 정부행정부처로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원전단지가 된 고리원전 조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해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원전 건설이 현재 전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적인 인터뷰가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신 취재진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는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 위치 기준과 허가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인구 중심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 허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말합니다. 부지 선정 기준 규정은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는 최신 기술 기준을 도입해서 결정했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취재팀은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자료를 전문가 그룹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리 원전 단지는 원자로가 10개인 다수호기입니다. 원자로가 하나일 때는 위험이 각각 1이지만 2개가 되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0.5씩 생기고 세계 전체가 사고날 위험 확률 0.1이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원전은 원자로 10기가 모이면 사고 위험도가 10이 아니라 19배로 치솟게 됩니다.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 이거 각각은 개별적인 고장 이렇게. 그리고 다 더해야 돼요, 확률을. 그걸 다 더하면 이제 요 개수가 작을 때는 크게 눈에 안 보이는데 열이 되니까 이런 걸 다 더하니까 20이 되고 20 가까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그 미국 NRC가 최근에 조금 단순한 방법으로 예측을 해본 방법이에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펴낸 2015년 자료에는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249건. 이 가운데 다수호기, 즉 여러 호기 고장 사건은 26건입니다. 태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 요인은 물론 근무자의 실수로 원전이 정지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2건은 태풍에 의해 원전 부지 내 모든 원전이 정지하는 중대 사례였는데 공교롭게도 2건 모두 고리 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수호기 사고가 하는 것이 진짜 뭐 일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후쿠시마 사고까지 안 가서 그렇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뭐 외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한꺼번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중단되는, 가동 중단되는 사례가 2000년 이후에도 26건이 있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보고서는 국내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될 때 다소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다소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호기별만으로 평가, 즉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만을 모두 따로따로 계산한 것입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물론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들어선 8기 원전에 또 들어서는 원전으로 여러 호기가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고 한 개 원자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호기 동시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일단 건설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0기 원전 허가까지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다소기 안전성 평가 기존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난 2012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큰 마찰을 빚었는데요.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는 환경단체들을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막으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왜 주민들이 못하게 막냐고. 예? 아니, 시끄러우면. 아니, 다 끝나가고 원만하게 하려는데 왜 당신들이 저기 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하라고 지시들 때문에 여기 해야지. 이날 환경영향평가는 대다수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간혹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와 반론이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입수한 문건을 보면 이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한수원과 주민 대표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면 그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하도록 정한 안전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비상계획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8에서 10km였는데 후쿠시마 사고로 2014년 5월 이후에는 20에서 30km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주민공청회는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기 이전에만 열려 원자로 주변 8에서 10km 안에 사는 주민 의견만 수렴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신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20에서 30km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나기 힘들었죠. 왜냐? 울산시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부산시는 해운대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0km 반경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10만 명 내외이지만 20에서 30km 범위로 확장을 하면 그 인구가 지금 300만이 넘을 거예요. 거기 있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반대하거든요. 원전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동국대 박종훈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부지 선정 기준의 부적절성과 규정 위반 근거를 제시합니다. 원전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은 원자로가 인구 중심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도는 인구 10,000명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미국과 이집트는 제곱마일당 500명 이하의 사람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로 오면 마일이 거리가 짧은 킬로미터로 바뀝니다. 즉 같은 원자로 거리에 3배 가까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했다 하는데 저거 무슨 스터디를 하고 정한 거라고 내가 보질 않는 게 증거가 찾아도 없어요. 미국 걸 가져오면서 분모만 바꾼 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고. 원자로 시설 규칙을 보면 원자로 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보면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서 다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원전을 수입했기 때문에 원전 위치 기준도 미국 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제 지침을 공짜로 갖다 쓴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뚫린 파이프죠. 그냥 거기서 만들면 자동으로 우리는 막 갖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한 거를 준용해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걔네 법이 우리의 실정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답변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미국의 규정이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는 거는 바로 인구 밀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규정을 우리나라한테 그냥 갖다 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적용했다. 미국의 원전 입지는 어떻게 정해질까? 미국 원전은 대부분 한 분지에 원자로가 한두 개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호숫가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 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62년에 만들어진 TID 14844를 적용하는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50%가 나오고 외부로 25%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근의 주민이 얼마나 떨어져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리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3년에 렛가이드 1.195라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50% 나오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밖으로는 2%만 나온다고 계산했습니다. 발전소 내에서 사고 때 그 주민이 받는 방사능 피폭이 너무 과장되게 계산됐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실제 안 된다. 그거보다 낫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가까이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은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전소 설비 기준만 바꾼 미국과 달리 원자로로부터 주민들이 사는 지역까지의 위치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TID 14844 기준으로는 원자로에서 약 32km의 비상계획구역에 주민이 300의 피폭량을 받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피폭량이 10분의 1로 줄어 발전소 측에 원전 운전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폭량만 기준으로 거리 기준을 변칙적으로 적용합니다. 피폭량이 그대로니까 반경 4km 안에까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해비를 막 줄이고 인구중심적 줄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유도 발전소의 운전 여유도를 늘려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을 우리는 그냥 위치 선정하는데 막 써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쓴 사례가 없어요. 미국보다도 규제 완화를 넘어서 규제를 아예 없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는 거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주무기관인 조석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벌써 미국이 부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전에게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 들어갔나요? 그리고 나서 허가 안 내주면 10천 날리니까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금년 연말에 허가 실제 큰일 나죠. 만약에 수경연장 못 해보십시오.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연말쯤에는 집에 오셔서 애기 보여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원자력으로 벌어줄까지 애들도 가르치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그 혼자 싸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 방법은 주위에 저희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 원자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만 실제로 노후 원전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던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민간 자문단이 펴낸 당시 보고서를 보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 곳곳에 부품에 덮개가 없거나 케이블이 끊어져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케이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나면 일어나고 여기 터져봤자 미끄러가지고 그 정도로 어느 시설들이 엉성하게 도장 있잖아요. 네. 그 도장을 쫙 그냥 도장이 깨져가지고 녹이 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볼트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없죠. 구멍만 있고. 이쪽으로 화염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방사능 가스가 이쪽으로 통과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봉을 해줘야 되는데. 밀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볼트가 없잖아요. 고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지대죠, 지지대. 우리가 발전소에 어떤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질문하죠? 한수원에 질문합니다. 한수원은 사업자고 안전의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할까요? 영업 비밀이라고 모든 자료 다 비공개, 폐쇄적으로 문제 없다는 게 앵무새처럼 답변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는 질문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원안에는 찌개요. 답변을 안 해요. 거기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요만한 보도자료 한두 쪽 내놓고 끝납니다. 정부도 처음부터 고리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지으려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모두 9개의 원전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전 입지를 거세게 반대하자 원전 후보지를 차례로 해제했고, 손쉽게 기존 원전 부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 한수원하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했냐면, 새로운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우니까, 또 이제 보상,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보상 단가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70년대 부지 확보하는 방식보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 안전이나 또는 뭐 원자력 안전보다 부지 확보에 용이한 방식으로 그냥 기존 부지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전 수를 늘려온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원전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옛날 집인데다가 원전 건설 공사로 지방 곳곳이 무너져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비가 새지만 수리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가 이거 누가 있다가 지네가 널지가 물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다 가신다. 한 달 지나 된다. 어머니 그 집을 좀 고치시지. 고치러 가야 도이 어디 있는겨? 야, 고치러 가야 하나 둘아 해가 고쳐지는겨. 우여 다 깨지가 있는데. 원전 주변 마을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 기금이 지원됐지만 좁은 길과 낡은 집 등 여전히 많은 곳이 원전이 처음 건설되던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969년 고리 원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부는 마을 전체에 개발 제한 구역부터 지정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말고 되도록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는커녕 경제개발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 누가 투자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럼 완전 원시시대도 마찬가지로 진짜 맨손업이라도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냥 고립해서 죽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그냥 살아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전 옆에 산다는 그 죄 외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단지 고리 원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탈원전 정책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원전 주변 주민들. 주민들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원전과의 끝모를 공생보다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양 원전 옆에 있는데 지금 사무하고 있으나 오르코기 되겠다 있으나 우리 주민들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걸 받아가 위험하지만은 안 좋지만은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 거는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게 기분 든데 그걸 매도가 돼가 그 위치하면은 그게 돈 갚고 뭐 어째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돈을 보고 위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을 위치했다니까요.